자, 오늘 박 대통령이 무슨 직권남용 강요죄 등등으로 지금 24년형을 받았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권과 대통령에다가 이렇게 강요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은 박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직권남용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감옥 보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런 거는 법적 처벌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은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총연맹의 인사 문제에 행자부가 개입해서 이거 뭐 100% 직권남용입니다. 이 행자부 이 관료들. 그래서 자유총연맹 이세창 총재대행이 국회 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이분 얘기는 프레스센터에서 3월 20일 15시에 심차관, 행자부의 심모차관, 22일 2시에는 최모 국장 안모과장이 와서 자유총연맹 신임 총재 추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박정한 이 문재인 경희대학교 친구고 문재인 후원자이기도 한 뭐 충북경찰청장 출신 자유총연맹 총재가 될 급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한 씨를 단일 후보로 해달라. 후보 모집을 외부에 공고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총재 추대 절차에 개입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연맹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직원을 차기 총재 후보 추천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 연맹 직원은 신모 씨로 현재 공금 횡령 혐의로 보직이 해임된 상태다. 한마디로 비리 혐의자를 신임 총재 추대하는데 실무 역할을 맡기고 이 박정한 씨를 총재로 단일 후보로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에게 했다는 거죠. 이게 글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자유총연맹 지난번 김경재 총재 때 경우는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막 개혁안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 세력하고 막 이 손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김경재 총재가 선거 치른 다음에 바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선거 치러가지고는 자유총연맹 망하겠구나.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자총 내부에서 이 공모를 통해서 뽑는데 실제로는 청와대가 임명을 하죠. 지금 여기 나타난 사람들이 행자부지요. 청와대하고 같이 논의 안 했겠습니까? 자유총연맹 총재 임명하는데. 그리고 이미 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했을 때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이 차기 총재 내정이 되어서 연맹 13개 지부장과 서울 근근 음식점에서 회동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해안부는 행정안전부 문재인 정권에 이 연맹의 상기 인사 박 전 총장을 총재로 앉히기 위해 지속적인 외압을 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했듯이 자유총연맹은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면서 정일권 총리가 초대 총재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 김경재 총재 전에 이 총재가 허준영 경찰청장인데 전국 경찰청장이 총재로 왔을 때도 자유총연맹의 급이 너무 낮아졌다. 경찰청장 정도 하는 게 아니다, 자유총연맹은. 근데 이제는 아예 충북경찰청장이 자유총연맹 총재로 내정이 됐다. 자유총연맹을 그냥 위상을 확 추락시키려는 거죠. 아마도 자유총연맹이 친김정은 데모하고 막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 조직 그 룰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재인 친구를 앉혀가지고 이 자유총연맹을 무력화시키면서 통제하겠다 그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도 자체를 비판은 할 수 있죠.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오히려
김정은이 흔들리면은 북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 김정은과 손잡기 위해서 이 조직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 어차피 행안부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상의하면서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이렇게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좀 이상해서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유총연맹은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들어갔을 때 사드 배치 여론을 확산시키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즉 정확한 반공 자유통일 정권이 잡아서게 되면은 자유총연맹은 그 정권하고 그냥 같이 가는 조직이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문재인이 같은 사람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들어누워 있는 거죠. 문재인 친구가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노선은 잘못됐지만은 원래는 이런 조직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이 인사풀을 다 확장을 하고 자총 내부의 의견을 듣고 행정부하고 상의해서 임명하는 거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은 임명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게 했던 짓을 볼 때는 이거 다 감옥 보내야죠, 이거. 이거 다 감옥 보내야 돼. 이거 정확히 직권남용이죠, 이거. 법적으로 청와대나 행자부가 자총의 총재의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감옥 보내야지. 이거 나중에 봅시다,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중앙일보와의 이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치고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자, 주로 외교 안보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자, 스트라우브 박사가 이 세종연구소에서 2년을 계약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문재인의 하는 이상한 연방제 통일 노선을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잘라버렸다. 2년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는 1 플러스 1년이다. 그리고 이건 원래 1년밖에 안 된다.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S 교수에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는 TV 토론 나가서 야당과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야당 쪽과 이 말을 맞췄다. 이래가지고 보직을 뭐 해임시켜버렸다 그랬는데 뭐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김홍걸 민주당 그 김대중 아들 나오고 김년철 인제대 교수를 여당 쪽에 앉혀다 보니까 이재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묶이게 된 것뿐이다. 즉 민주당하고 그냥 자유한국당하고 나누고 나머지 둘은 전문가로 했는데 그 전문가들을 그냥 이쪽에 앉혔을 뿐이다. 근데 이거를 이 청와대가 문제를 삼아서 그 S 교수가 팀장에 내정된 지 바로 사흘 만에 철회됐다. 자, 이런 보도를 하니까 뭐 해당 기관,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에서는 비직제 팀장의 보임 계획이 취소된 것. 팀장 해임된 건 맞네요. 팀장 해임된 건 맞고 국방연구원의 정상돈 박사의 기고 관련해서 정상돈 박사가 마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같은 원고를 쓰니까 이에 대해서 원고를 수정을 요구했다. 이 경영진이 집필자에게 의견을 이제 수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국방연구원의 정상돈 교수. 그리고 월간 보수지 월간지를 구매를 중단시켰다. 북한 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 북한지의 구매를 정부 당국이 부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보훈처에서 구매하던 3,720건을 중단해 현재 4,000건, 7,720건 중에서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그래서 이 해당 기관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서 구독을 중단한 것. 그 탈북자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분이 김여정에 대해서 그 여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방송 출연을 한 달간 중지시키고 지금 태영호 전 연국 주재공사, 태영호 씨 그 박 대통령 그 탄핵 직전에 넘어졌죠. 지금 아예 지금 외부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외교 안보 관련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니까 청와대가 발끈해서 근데 대놓고 지금 소송한다는 말은 못하고 지금 뭐라고 말만 떠들고 있어요. 이것도요. 저는 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
정권이 있는데 정권의 국책연구소가 정권하고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정권 연구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못 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정권의 방향하고 안 맞는 월간지를 7,000권을 지금 구독하고 있다. 그러면 그중 절반 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독 박근혜 정권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기쳐서 지금 박 대통령 이번에도 블랙리스트 유죄 떨어졌는데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되 야당이나 야당지 언론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이면 수용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국책연구소니 자유총연맹이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다. 문재인이 친구를 안 치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바깥에서 정확히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을 하고 지금처럼 김정은이라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숨기고 다니지 말고 원래 그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할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려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범죄시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감옥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렇게 가다가는.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별로 개입을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됐던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지금 아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런 것들 다 코드 인사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부분 코드 인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데 코드 인사 들어가서 또 다 잘라낼 거 아니에요. 모든 기관 들어가서. 내 생각에는 지금 박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요. 문재인 정권 사람들 거의 한 수백 명 감옥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한다? 하죠. 이런 거 다 하려고 들어왔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요.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같은 거는 그건 정권의 통치의 방식이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영진이가 무슨 영화계 블랙리스트를 사과하고 무슨 문재인이 블랙리스트로 피해받은 인사를 만나고 그렇게 생쇼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문재인 세력은 감옥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반대쪽에서. 열받아서라도.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자 오마이뉴스에 청와대 광고 들어가죠. 미디어치 광고 왜 안 줍니까?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하고 적대적인 매체들 광고 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 홍보팀이 매체 성향을 파악 안 합니까? 매체 성향 파악해가지고 자기들 밀어주는 매체 광고 주고 밀어주지 않는 매체 광고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또 블랙리스트 걸리죠, 그러면은. 블랙리스트라고 떠벌릴 것도 없어요. 그 데이터 보면 다 나오는데. 조만간에 이제 이 언론재단, 그쵸? 올해 언론재단 국정감사 한번 봅시다. 광고 어떻게 돼 있는지, 공격 광고들. 다 나오잖아요. 양심 자체가 없는 세력이다. 아무리 사기로 정권을 빼앗았어도 자기들한테 걸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마시켜주고 가야지. 저는 이런 행태들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연착륙이 아닌 그냥 벼랑으로 떨어져서 문재인 세력 전체에게 대재앙이 닥칠 거다. 그리고 그 대재앙은 빨리 나와야지. 문재인 정권 자체로 재앙이 떨어져야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건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